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이 위기일수록 왜 해명보다 멈춤을 선택했는지 현장에서 드러난 태도와 사람 냄새나는 진짜 이유를 압축 정리해드립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순간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기라는 단어는 늘 소리부터 크다. 뉴스의 자막은 더 크게 흔들리고 댓글의 온도는 순식간에 끓어오른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말로 뚫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많이. 해명이라는 단어를 칼처럼 쥐고 허공을 베어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런데 김호중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그 공식이 조금씩 어긋난다. 위기일수록 그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태도를 먼저 세우는 쪽에 가까웠다. 해명 대신 멈춤. 그 선택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방식이었는지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그의 결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무대 위 김호중은 폭발한다. 거대한 공연장이 숨을 삼키는 순간 그의 성량은 공기를 눌러버린다. 관객이 환호하기도 전에 이미 울림이 먼저 도착한다. 이 사람은 카리스마로 태어난 존재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믿음은 조용히 뒤집힌다. 그는 스스로 무대의 중심에서 물러난다. 방금 전까지 수천 명의 시선을 독점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수가 줄고 자기 자리를 과하게 차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압도하려는 몸짓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는 움직임이 먼저다. 그 모습은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습관이다. 타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습관, 상대의 피로를 먼저 헤아리는 습관. 그래서 스태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요청이 명령처럼 들린 적이 없다고. 괜찮으세요? 시간 더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이 먼저 나온다고. 이런 사람에게 위기는 어떻게 다가올까? 위기는 보통 인간의 본능을 드러낸다. 급해진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 불안한 사람은 문장을 늘린다. 자기 자신이 흔들릴수록 해명은 길어진다. 하지만 김호중에게서 더 자주 보이는 건 다른 종류의 반응이다. 그는 흔들릴수록 더 멈춘다. 말보다 먼저 숨을 고르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 멈춤은 도망이 아니다. 외면도 아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진지해지는 방식이다. 지금 이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더 어둡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그의 목을 잠시 붙잡아 당긴다. 그래서 그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쉽게 약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변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더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느냐고. 왜 더 빨리 입장을 내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다. 말이 곧 진실을 증명해 준다는 착각. 말이 많으면 억울함이 풀린다는 착각.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마른 순간을 넘길 수 있어도 신뢰를 남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해피는 부담을 덜어주는 듯 보여도 결국 책임을 키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멈춤은 그에게 공백이 아니라 정리다. 감정의 정리, 사실의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의 정리다. 김호중의 무대가 무게를 갖는 이유를 떠올려보면 이 선택은 더 선명해진다. 그는 노래를 기술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한 곡 한 곡의 삶과 기억을 겹쳐놓는다. 감정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집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최선을 다한다. 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앞세워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내면을 다잡는다. 그는 보여주기로 위기를 때우는 사람이 아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택한다. 화려한 화제성보다 묵직한 지속성을 선택한다. 이 선택이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춤의 진짜 이유가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그는 말을 무기로 쓰는 순간 신뢰가 더 빨리 닳는다는 것을 안다. 위기 때 던져진 문장들은 평소보다 날카롭게 기억된다. 한 줄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고 한 번의 감정적 반응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말의 속도를 늦춘다.
둘째, 그는 관계를 도구로 삼지 않는다. 누군가를 이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타인을 방패로 세우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도움을 받았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렇기에 위기 때일수록 더 조심스럽다.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셋째, 그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 말이 겸손을 가장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건 무대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의 노래를 되짚고 감정 전달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습관에서 드러난다. 박수보다 먼저 떠올리는 건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그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점검한다. 이 멈춤은 또한 그가 가진 인간적인 균형에서 나온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고 성취와 겸손이 동시에 존재한다. 진중함과 허당미가 공존한다. 기계 앞에서는 서툴고 SNS에서는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한다. 춤도 능숙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웃으며 인정한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는 위기 때 더욱 강력해진다. 자존심으로 덮지 않고 과장으로 포장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 한다. 멈춰서는 사람은 무너지기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멈춰서는 사람만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넘어지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멈춤이 침묵의 계산이 아니라 태도의 언어로 읽힌다는 점이다. 말은 없지만 태도는 남는다.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그는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움직인다. 스태프의 피로를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불편한 기색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투와 눈빛과 걸음의 속도에는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 묻어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남는다. 일회성 인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이어진다. 위기 앞에서 말이 늘어나는 사람은 많지만 관계가 남는 사람은 적다. 김호중이 후자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완성된 스타로만 소비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노래로 감동을 주지만 삶의 태도로 신뢰를 쌓는 사람. 그 신뢰는 위기에서 더 빛난다. 위기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지만 묵직하다. 김호중의 진짜 힘은 목소리의 성량이나 무대 기술만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성실함, 사람을 향한 존중,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태도. 무대 위 카리스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아래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람 김호중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아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남는다. 위기일수록 말보다 태도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은 결국 이렇게 바뀐다. 해명 대신 멈춤을 선택한 이유는 침묵이어서가 아니라 그 멈춤 자체가 하나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국 알아본다. 위기의 순간에 말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태도로 증명한 사람을. 한때의 관심을 끌어모은 인물이 아니라 시간 끝에서도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노래를 넘어 신뢰로 남는다.